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보니까 뭐 3년 만이라고 하는데 보기 좋네요. 네, 보니까. 예. 이름도 바뀌었어요. 한강 야시장에서 한강 달빛 야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장소가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상당히 인기 있는 축제였습니다. 네.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 축제였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뽑은 10대 뉴스에도 등장할 정도였는데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에 만나볼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요즘 날씨 정말 축복받은 날씨라고 하잖아요. 네. 이 행사에 또 날씨까지 한몫하면서 사람들로 상당히 이 장소가 북적였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사실 푸드트럭과 수공예품 판매 부스 100여 팀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저도 잠깐 봤는데 그래요? 너무 줄이 길어서 못 들어갔거든요. 현장 분위기 어땠다고 합니까? 사실 뭐 우리가 축제하면 행사하면 사실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푸드트럭에 거의 100m가 넘는 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먹거리 놓친 분들도 많다고 해요. 일단 뭐 야시장 인기 메뉴가 스테이크, 불초밥, 추러스 같은 것들인데 예. 일찍이 동난 또 이 푸드트럭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플리마켓, 이 예술가들이 선보이고 있는 단 하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예쁜 소품들이 많았습니다. 네. 액세서리도 또 인기리에 판매가 됐고요. 반려견 용품, 인테리어 소품까지 판매가 됐습니다. 네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무지개 분수쇼도 이 밤에 또 열려지거든요. 이 행사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8월 26일에 시작됐고요. 10월 29일까지 길게 금요일, 토요일 오후 네. 5시부터 밤 10시까지 5시간 동안 열립니다. 네. 추석 연휴와 우천시에는 열리지 않으니까요. 정확한 행사 일정 홈페이지 또는 SNS 통해서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많이들 모이셨는데 요즘 날씨가 아침에 무척 추워요. 밤에도 그렇죠. 그렇고 좀 관리해야 될 것들,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사실 아침 기온이 한 10도에서 12도 정도, 뭐 19도까지죠, 높아야. 네. 그리고 낮 기온 같은 경우는 24도에서 28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도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일교차가 많이 차이가 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면역에 도움이 되는 음식 말씀을 드리면 귤, 고구마, 배, 석류, 호박, 고등어 같은 음식들이 면역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사실 뇌졸중 환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 계절에도 많이 발생하니까 건강에 예.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이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캠핑장이라고 하면 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가시잖아요. 예.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30대 남자 3명이 뭐 우통을 벗는다든지 또 차를 갖다가 이제 뭐 개울가에 처박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증상을 보이는데 전형적으로 마약 어떤 취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 마약 청정 지역입니다. 네. 국제적으로 보면 마약의 어떤 중간 기점으로는 쓰이지만 마약의 생산이나 유통 자체가 그래도 이 마약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즘 간간히 저런 모습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특히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어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히로뽕이나 이런 게 아니라 LSD라고 하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마약을 아마 섭취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러다 보면 환각 증세가 있는 것인데 특히 예. 저렇게 증상이 있으면 저것이 상당히 이제 강력 범죄로 이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끔찍한 장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렇군요. 위험했는데 이렇게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일반인들한테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줄 알았던 운전자 알고 보니까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검거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안에 있는 짐 당칠 거예요? 네.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담배 필 때 쓰는 게. 연기 흡입하는 거잖아? 네네네. 네, 뭐 어떤 연기예요, 그게? 동영상 잘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차 안에 소지품, 여기서 마약의 좀 흔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9일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예. 산본동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네.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운전자 A씨가 기어를 주행해 둔 채로 잠들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하. 수상함을 느끼고 차량 내부를 봤더니 이 손가락 길이의 파이프 그리고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파우치가 발견됐고요. 예. 이게 담배 피울 때 쓰는 거다 이렇게 A씨가 주장을 했지만 경찰이 경찰서로 연행을 해서 마약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A 씨 긴급 체포가 됐고요. 당시 차량에서 흰색 가루가 발견됐는데 0.64g 분량의 예. 필로폰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도로도 있고 또 캠핑장 뭐 여러 곳에서 마약 사고가 지금 만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부터 마약 복용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약을 일단 흡입하고 난 다음에 주로 교통사고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음주운전하고 비슷한 증상들이 굉장히 있어요. 위험하네요. 근데 문제는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게 환각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그런 걸 한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 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이 마약을 흡입하고 난 다음에 어떤 뭐 건물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은데 네네. 실제 이게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20대, 30대에서 예.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마약의 어떤 이 종류가 다양해지고 네. 특히 뭐 강남의 클럽이나 등등에서 뭐 유통이 된다든지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약 단속이 그래도 예전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마약의 유입 병력 직구라고 그러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뭐 어떤 숨겨온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량 마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아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사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윤희근 경찰청장이 발표한 걸 보면 네. 국민 체감 약속 이후로 마약 경보 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남 일대를 비롯해서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에 이 강력한 마약 단속 수사 전개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예. 이제 미장 수사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 실무에서 오히려 이 수사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검토하겠다라고 조금 한 발 물러선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중요한 건 지금 계속해서 마약 이 재범 위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연령대도 10대로까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예방 교육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약 중독자를 재활 치료하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사실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예.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따라서 네. 마약 사범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특단의 대책도 좀 촉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대전에 있는 한 은행 주차장에서 범인들이 은행 직원 한 명을 살해하고 3억 원을 챙겨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어제 용의자 2명이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고요. 네. 법원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당시 현금 수송 차량에 있던 3억 원이 목표였는데 이 돈가방이 목표였어요. 네. 이 범인들이 그런데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 공포탄과 실탄이 발사됐고요. 네. 결국에는 이 현금을 옮기던 40대 은행 직원이 숨지게 됐습니다. 예. 범인들 이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차 타고 달아났죠. 네. 이후에 이 몽타주가 전국에 배포가 됐고요. 추적에 나선 경찰들 이듬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용의자들이 그런데 이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풀려났고요.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25일, 21년 만에 용의자 2명이 붙잡히게 된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범인들이 사실 그때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은 데다가 네. 범행 차량도 3중 썬팅이 돼 있어서 목격 증언도 없었는데요. 이번 검거 결정적인 좀 증거 이게 뭐였죠? 결국 DNA 수사에서 밝혀진 아, 것인데요. 네네. DNA 수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머리카락이라든지 혈흔이라든지 예. 여기서 이제 DNA를 채취를 해서 증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범행 현장과 그다음 범인들의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DNA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네. 기억하시겠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네. 이춘재 같은 경우는 예. 그 범행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사실 DNA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주로 장기 미제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예. 바로 이것도 2001년도에 범인들이 뭐 장갑을 끼고 전혀 안 남겼지만 네네. 당시 현장에 남겼던 DNA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 범인들과 맞춰본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일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범인으로 한 것인데 예. 그중에 한 명은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주로 DNA 기법으로 해서 장기 미제 사건들이 요즘 많이 해결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완강히 부인하는 범인도 있는데 그래도 유죄가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일단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주변인 진술이
있을 경우에 이 여러 정황 증거가 뒷받침됐을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의자 중 일부가 예.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수사 사실이 공개되면 이 관련해서 지금 진술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도 9월 1일 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 결과를 밝히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9월 1일 어떻게 발표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